글로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클로즈업입니다. 이투데이 김희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산업 생산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4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쳐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4%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1.01%, 나스닥 지수는 0.74%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부진한 것으로 발표된 데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게 지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세가 강했던 중소형주와 인터넷주 매도세가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산업 생산의 부진이 이날 하락의 주 원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5일 연준에 따르면 4월 산업 생산은 0.6% 감소를 하면서 예상됐던 증가율은 0%보다 빠른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제조업 경기가 올 초 이례적인 한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생산이 5.3% 급감했고요. 이는 2006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전체 산업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장 생산도 2월 달에서 3월 달 꾸준히 늘다가 지난달에는 0.4% 감소를 했습니다. 설비 가동률 역시 78.6%로 3월에 79.3%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좋았던 지표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지표도 있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떨어지며 양호한 흐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갈아치웠습니다. 지속해서 실업률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15일 미 노동부는 지난 10일 기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7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2만 4천 건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취합한 시장 전망치인 32만 건을 밑도는 수치이고요. 변동성이 작아서 추세를 더 잘 반영하는 4주 평균치도 32만 5,250건에서 32만 3,25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고가 줄어들면서 고용과 임금 성장세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다수 기업은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가 지속해서 성장을 보이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이언 존스 소시에테 제너럴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이 휴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볼게요.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간밤에 유럽 증시는 15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영국 지수는 0.55%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 지수는 1.25% 하락을 했고 독일 지수 역시 1.01% 밀렸습니다. 지난 1분기 유로존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그리스 증시가 4% 이상 폭락을 했고 이탈리아 증시는 3.6% 폭락했고 남유럽 국가들이 GDP 부진에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로존의 1분기 GDP가 예상을 밑돌았는데요. 국가별로도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15일 이후의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의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2%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이고요. 전문가 예상치인 0.4% 증가보다는 완만한 증가폭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GDP는 1분기에 0.8% 증가를 해서 전문가 예상치인 0.7% 증가를 웃돌았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주요국 성장세가 부진하면서 전체 유로존이 부진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관련해서 유로존의 1분기 GDP 둔화가 역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차이를 반영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로존 경제의 28%를 차지하는 독일의 성장률 호조가 유로존이 스태그네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는 0% 성장을 해서 전망치인 0.1% 증가를 밑돌았고요. 이탈리아는 0.2%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0.1%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틴 벤 플랫 ING 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유로존의 1분기 성장세는 괜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선행 지표가 2분기에 다시 취약해질 수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일본 경제가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1.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1% 성장을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지난 2012년 4분기부터 6분기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성장은 지난달 1일 단행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소비가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소비세 인상 이후에 그에 따른 경제 위축에 대응하는 것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소비와 기업의 임금 투자 지출을 촉진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는데요. 주요 상품 가격도 약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우려로 하락을 했고요. 0.9% 하락한 1293.6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수 약세로 4영업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역시 0.9% 하락한 101.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간밤의 글로벌 증시 흐름은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경제 지표가 좀 발목을 잡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클로즈업 함께 하셨습니다.